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앞서 성명을 발표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선전포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북한 영공을 넘지 않아도 격추할 수 있다며 무력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에 선전포고한 적이 없다고 리용호 외무상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도발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군사 옵션을 제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동계가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한다고 반발했던 양대 지침이 공식 폐기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정부와 사측, 노동계 3자 간 대화가 복원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전국이 차차 흐려지고 제주에서는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13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0도의 분포로 보여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앞서 성명을 발표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선전포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북한 영공을 넘지 않아도 격추할 수 있다며 무력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진희 특파원입니다. 유엔 총회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앞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예정에 없던 성명을 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선전포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 또다시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공언함으로써 끝내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토요일 미 외무상의 유엔 연설 직후 트위터를 통해 리틀 로켓맨은 오래 못 간다고 반격하자 이를 김정은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겁니다. 리 외무상은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은 자위권을 인정받고 있다며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북한 영공을 넘지 않아도 격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전략 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 개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시각에 쏘아떨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B-1B 랜서 전략 폭격기가 북한 영공 근처까지 비행한 점을 염두에 두고 군사적 대응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북한의 이런 강경 대응은 미국의 무력 시위에 상당한 부담과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리 외무상은 성명 서두에선 국제사회가 북미 간 말싸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엔 누가 더 오래 가는지 그때가 보면 알 것이라며 다시 한번 정면 대결 의지를 드러내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입니다. 북한이 내부 체제 결속과 함께 대미 비난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하면 비극적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며 위협했습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북한은 대외 기구를 동원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언급한 북한 완전 파괴 발언을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규정했습니다. 보고만 있지 않겠다.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심중히 고려하겠다며 강대강 대결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를 향해선 또다시 원색적인 비난을 반복하며 미국의 군사 옵션에 맞불을 놨습니다. 만일 미국이 우리의 힘과 의지를 오판하고 끝끝내 무모한 군사적 선택으로 나온다면 아메리카 제국의 운명은 가장 비극적인 종말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북한은 대미 압박을 위해 의회, 외교 채널도 가동했습니다. 외국의 정당과 의회에 공개 서한을 보내 트럼프 때문에 자신들의 자주권과 국민들의 생존권이 유린당하고 있다며 반미 공동전선에 나서자고 촉구했습니다. 김정은의 성명을 지지하는 반미 군중 집회는 평양에서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며 내부 체제 결속을 다지는 분위기입니다. 승리를 이루가자! 이런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은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12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키드 회의를 통해 한두 중령 제한 철폐를 포함한 미사일 지침 개정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은 데 이어서 스포츠계와도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인기 스포츠인 프로풋볼 선수들이 국가 연주 때 인종차별에 항의해서 무릎을 꿇자 트럼프는 저주에 가까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주훈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미국 전역의 미식축구 경기장. 각 구단의 선수들이 미국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는 대신 무릎을 꿇거나 서로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기와 국가 연주에 예를 표하지 않는 일부 선수를 비난하자 더 많은 선수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욕설을 섞어가며 해당 선수들을 해고할 것을 구단주들에게 요구했습니다. Wouldn't you love to see one of these NFL owners, when somebody disrespects our flag, to say, get that son of a off the field right now, out, he's fired. 국가 연주 시 무릎을 꿇는 행동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쿼터백이었던 콜린 캐퍼닉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는 당시 인종차별과 경찰의 흑인 사살에 항의하며 이 같은 행동을 취했고 여러 선수들이 동참했습니다. 팬들의 반응도 갈렸습니다. There's a lot of things, bad things going on in the world. Somebody disagrees, they should be able to protest how they feel is necessary. It should be done somewhere other than a football stadium. 하지만 전통적 공화당 지지층이었던 미식축구 구단의 갑부 구단주들도 트럼프의 발언이 지나쳤다고 비난하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식축구 시즌의 개막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백인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노림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이주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은 데 이어서 스포츠계와도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인기 스포츠인 프로풋볼 선수들이 국가 연주 때 인종차별에 항의해서 무릎을 꿇자 트럼프는 저주에 가까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주훈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미국 전역의 미식축구 경기장. 각 구단의 선수들이 미국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는 대신 무릎을 꿇거나 서로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기와 국가 연주에 예를 표하지 않는 일부 선수를 비난하자 더 많은 선수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욕설을 섞어가며 해당 선수들을 해고할 것을 구단주들에게 요구했습니다. Wouldn't you love to see one of these NFL owners, when somebody disrespects our flag, to say, get that son of a off the field right now, out, he's fired. 국가 연주 시 무릎을 꿇는 행동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쿼터백이었던 콜린 캐퍼닉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는 당시 인종차별과 경찰의 흑인 사살에 항의하며 이 같은 행동을 취했고 여러 선수들이 동참했습니다. 팬들의 반응도 갈렸습니다. There's a lot of things, bad things going on in the world. Somebody disagrees, they should be able to protest how they feel is necessary. It should be done somewhere other than a football stadium. 하지만 전통적 공화당 지지층이었던 미식축구 구단의 갑부 구단주들도 트럼프의 발언이 지나쳤다고 비난하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식축구 시즌의 개막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백인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노림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이주훈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의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도쿄에서 강명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8일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성 혁명, 사람 만들기 혁명을 통해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을 쏘겠다고 밝혔습니다. 生産性革命を我が国がリードすることこそ次なる成長戦略の最大の柱であります。 또한 소비세를 2019년에 10%로 올리고 늘어난 세수입으로 고등교육과 무상교육에 투자하기로 하고 국민의 뜻을 묻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국민의 총의를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중의원 해산을 위해 자민당 임시이사회를 열었고 이어 연합정권의 파트너인 공명당 당수를 찾아 양해를 구했습니다. 적수로 꼽히는 고이케 도쿄 도지사는 새로 창당한 희망의 당 대표를 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당에는 내각부 현 부대신인 후쿠다 씨를 비롯해 현직 의원 3명이 합류했습니다. 또한 민진당의 마에하라 대표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아베 정권을 중지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정부의 과반 확보 여부가 다음 달 22일 선거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강명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SNS 글을 두고 여야가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에 착수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자 자유한국당은 본질은 뇌물 의혹 사건이라며 현 정권의 정치 보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근호 씨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부인 권양숙 씨가 뇌물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목숨을 끊었다는 정 의원 글이 노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정 의원이 다분히 계산된 언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등의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자 정치 보복으로 몰아가려는 물타기라는 겁니다. 역사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 공작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정치 보복이 아닌 적폐청산의 시작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여권이 침소 봉대하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 관련 640만 달러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자중하라고 맞받았습니다. 640만 달러 뇌물 사건의 재수사 문제와 범죄 수익 환수 문제에 귀착이 될 수 있다는. 노 전 대통령이 성역이냐, 상례를 부여잡고 한풀이 베이스 캠프로 삼지 마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2009년 언론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도 자신이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던 사실도 부각시켰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편가르기 정치의 전형이라며 양쪽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